여기저기서 빚 경계령이 나옵니다. 국가 총부채가 6,500조, 그러니까 1인당 1억 이상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반대 매매 때문에 지금 깡통이 되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연체율 올라가고 신용불량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인들이, 특히 노인 개미가 비투하다가 정말로 노후자금까지 까먹는 그런 슬픈 예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두 곳 대형 증권사 460만 개, 계좌가 우리나라 지금 1억 개 정도 있다고 하죠. 그 중에 460만 개 계좌를 올해 3월입니다. 3월 1일에서 9일까지, 그때는 거래는 5일 정도 했겠죠. 급락기죠. 그때 비투한 사람이 진짜 빚 없이 투자한 사람보다도 손해를 많이 보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3월 1일에서 9일까지입니다. 460만 개나 되니까 아주 믿을 수 있는 정도죠. 그런데 빚낸 사람은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죠. 빚을 그럼 안 낸 사람은, 빚을 안 낸 사람은, 빚 없는 사람은 마이너스 8.2%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투한 사람이 빚 안 낸 사람보다도 2.3배, 무려 2.3배나 높습니다. 이게 손해가. 비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특히 급락기에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1,000만 원 미만에서는 특히 비투가 빚 안 낸 사람보다 2.8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세대별로 이렇게 보니까 누가 1등 했을까요? 손실 1위가 60대입니다. 60대. 60대 손실률은 19.-8%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적이라는 20대나 30대보다도 60대가 손실이 더 큽니다. 60대가 미수나 신용융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위험한 주식에서 정말 불안한 일인데, 실제로 성적에서도 보니까 특히 급락기에 이렇게 20% 가까이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반대 매매가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 반대 매매라는 것은 미수를 쓰거나 신용을 썼는데 그가 증거를 썼을 때, 증거금에 뭐 이를테면 한 2.5배다. 그러면 100만 원의 증거금을 가지고 있으면 250만 원까지 더 빌려서 총 350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주식이 하락해서 보증금이 줄어들 때는 그 금액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증권사에서 청산하는 거, 그거를 반대매매 그러는데, 반대매매가 1월부터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1월에는 2천억대입니다. 2,143억. 2월에는 또 2천억대입니다. 2,295억.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억씩만 반대매매를 당했다 하더라도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2월까지 하면 4,000명 정도인데, 3월에는 급증을 했습니다. 3월에는 훨씬 더 늘어나서 4,125.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버렸잖아요. 25억. 이렇게 반대 매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경계경보를 보내는 겁니다. 자, 잘 대처하라는 이야기죠. 또 그 보증금을 채우라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스팸인 줄 알고, 뭐 광고 문자인 줄 알고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도 반대 매매 하는데, 그게
정당하다는 게 뭐 대법원 판결이라나 법원 판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못 봐서 내가 그 스스로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이야기 되지 말고, 이렇게 1월에서 2월을 지나서 지금 3월은 다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냈느냐? 3월 23일까지예요. 3월 23일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까지 낸 거니까 그 뒤로 한 5분의 1 하면은 이거 뭐 5천 넘지 않을런가요?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죠. 원래 주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한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26년 지금 3월을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위로 5, 밑으로 5, 등락이 5% 이상 해가지고 1분 이상 지속될 때 정지를 시키는 건데, 사이드카가 무려 지금 3월에만 7번이나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10월 12번 일어난 그 이후로 지금 그러면 17년 됐나요? 최고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정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3월에만 해도, 아직 다 가지 않은 3월에 7번이나 발동될 만큼 지수가 뭐 12% 빠진 적도 있던가요? 5% 이상 빠진 게 한 달에 이렇게 많으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나마 뭐 올라가는데 두세 배짜리, 내려가는데 두세 배짜리를 한국에서도 살려고 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투자하려고 하니, 투자가 아니라 투기, 그것도 아주 위험한 투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수나 신용을 쓰면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변동성 클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60대 B2 하는 사람이 가장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야 할, 또 노후 자금을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이 나이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60대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은 무제한급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입니다. 패드급하고 헤비급이 같이 싸우는 거라고요. 버핏과 저 같은 이 초보 개미가 같이 대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150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그 내외가 참여해서 계좌는 1억 개, 그러니까 한 6.6, 7개쯤의 계좌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찌 보면 부당한 것, 부조리한 것, 탈법, 편법, 난무하죠. 심리게임이에요. 이 심리게임에서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하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인보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노인이 이 주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유리하겠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건 또 시간 게임입니다. 버핏은 11살 때부터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복리 효과도 누리는 거고, 60세 이후로 재산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하잖아요. 쌓이고 또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머니 게임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안한 돈으로, 빚낸 돈으로, 기한이 있는 돈으로 내일 모레 자식 결혼해야 되는데, 자식 등록 3월에 해야 되는데, 그걸 1, 2월에 이 두 달 쉴 수 없이 이렇게 주식이 올라간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기술의 또 싸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계와 기술을 많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나 경험 같은 데서는 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계를 다루는 거라든가 기술을 습득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그 움직임, 지정학적인 움직임, 지리와 정치, 지리와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걸 본다든가 할 때는 젊은이들이 글로벌 마인드,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0대들이 이렇게 대응력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보다도 더 손실을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인 개미의 B2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미수든 신용이든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인이 주식 투자하는 거 그것만 해도 위험한데, 빚내서 B2를 한다? 그러면 더욱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그리고 한국의 변동성이 3월에 얼마나 큰가를 아마 저도 70 가까이 살면서 주식은 뭐 집중 안 하고 이렇게 직장 다닐 때 20대부터는 본 셈이죠. 4, 50년 지켜봤지만 정말 처음입니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버핏도 따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몇 배 불리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지켜라. 그 1번 원금을 보존하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라 해서 핵심 둘이잖아요. 원금을 보존하라, 원금을 잃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그 1번 종목을 잊지 마라. 이렇게 버핏이 세계 최고의 투자가인데도 왜 원금을 잃지 말라고, 원금을 보존하라고 했는지 잘 알고,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무한 체급, 무한 경쟁하는 데서 내가 정말 한 3% 안에 든다. 그래서 누적해서 해마다 한 30% 이상의 수익을 낸다.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이건 틀림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몰라요. 신용 같은 걸 써서 더 이를테면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개미, 초보 노인개미는 절대 그런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